안녕하십니까. 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하위 70%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지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놓고 전 국민에게 일률 지급하는 것이 맞다, 옳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계층에 대해서 약 1,40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인 가구에 돌아가는 금액이 40만 원, 그죠?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소득 하위 70% 계층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3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더 구체적인 것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물론 했고요. 근데 이 재난기본지원금의 유래는 기본소득제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기본소득제도. 그래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도가 뭐냐 하면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서구 국가에서는 일부 시행이 되기도 했고, 지금 많은 나라에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 하면은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죠?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부에서 케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기본소득제도는 이론적으로 볼 때 소득이 많건 적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자리가 있건 없건 무조건 주는 거예요.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조건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성, 심사하지 않고 무조건 준다, 무조건 준다. 보편성, 모든 국민에게 남녀노소 갈 것 없이 1인당 얼마씩 무조건 준다. 그리고 개별성, 한 가구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개개인에게 준다. 왜냐면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먹고 살아가는 그 비용은 비슷하게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틀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 긴급 재난 사태를 맞아가지고 이런 제도를 원용을 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가릴 거예요? 금년 3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라고 하지만은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 직장 가입자의 애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그게 꼭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거기다가 이러한 것들, 예를 들면은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을, 그죠? 그것도 재작년 과거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작년에, 재작년에는 제가 장사도 잘 됐고, 내가 일자리도 있었고 해가지고 제법 건강보험료도 많이 냈는데, 금년에 와가지고 사업이 갑자기 안 된다.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졌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가릴 거예요? 특정 시점을 놓고 특정 기준으로 5천만 국민의 부담 능력을 줄로 세우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 특정 시점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과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과거 시점에 그 사람들의 재산과 소득을 가리는 기준은 더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앞으로가 문제인데, 금년에 들어와서, 닥친 일들로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하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70%를 잘라서 시행을 한다면 이런 사태가 많이 나올 겁니다. 내보다가 옆집에 훨씬 잘 사는데, 형편이 훨씬 좋은데, 소득 말고 재산이, 숨겨놓은 재산이 많은데, 이렇게 이런 불만들이 얼마든지 나올 소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조건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야말로 잘 사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그 금액이나 못 사는 사람한테 가는 금액이나 같다고 했을 때, 잘 사는 사람한테 간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기왕에 그 사람들은 대개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추가로 4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더 얹어지면은 금년 연말에 가서 50%가 세금으로 다시 정부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100%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금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지하철, 경로, 우대증 보십시오. 잘 산다고 뭐 어떻게 안 줍니까? 다 주잖아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은 다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예를 볼 때 굳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70%를 가린다 하는 그 자체가 작업 자체도 어렵고 또 그렇게 하는 실익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식으로 잘 사는 사람한테는 제외시킨다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기준입니다. 기준은 계속 달라질 수 있고 또 과거의 그 기준만 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 여러 가지 불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결정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기가 십상일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본 겁니다만 홍콩 같은 경우에 전 주민들에게 1만 달러를 오는 6월에 지급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홍콩은 조그마한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레고리 맨큐 박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가리기가 어렵다면은 모든 국민들에게 1000불씩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옳아서 100% 맞아서 다른 방안은 틀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무난하고 또 그런 기준들이 앞으로 많이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 여러분들 앞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우리 사회의 틀 안으로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 또는 세상 달라진 것에 대한 이해, 굳이 소득, 빈부, 격차를 따져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어쩌면은 과거의 것일 수도 있다. 그래, 미래의 제도는 보편 타당성이 있고 가급적이면은 심플하고 내용이 심플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는 그런 제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이해를 하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